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세에 다 알만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힌 형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성격도 좋아 보이고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또 시짜짓을 한 번씩 하는 바람에 제 성질을 건드리곤 했어요. 그 형님은 남편의 누나였어요. 나이는 65세인데요. 저와는 나이차가 있는 편이라서 시어머니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에게 시어머니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시댁 어른인 양 하죠. 저한테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형님의 시댁에는 신세대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사람이죠. 형님의 남편은 70세인데도 아직까지 선박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님의 아들과 딸들이 각각 2명씩 있는데 모두 시집장가를 보내고 지방에서 두 분만 사시고 계시죠. 저희와 사는 곳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만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 저희 집과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남편과 제가 가끔씩 자주 들여다보고 있어요. 형님은 친정인 시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오고 가곤 했는데 거의 살다시피 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나이 50에도 회사에서 바빴어요. 마케팅 일을 담당하다가 갑자기 신사업 부서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밑에 직원들과 하나씩 함께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다투다가 제가 홧김에 헛발질하는 바람에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체중이 실리는 바람에 손목에도 금이 가버렸고 가슴 갈비뼈에도 금이 가버렸었죠. 처음에는 손목만 아팠었고 갈비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결리는 느낌이어서 가슴팍으로 모서리에 부딪혀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냐며 내게 물어왔지만 저는 그때 남편에게 무척이나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말도 하기 싫으니까 저리 비키라고만 했어요. 그런 나에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꼴 좋다. 네가 남편 알기로 우습게 알고 하늘 같은 남편에게 발길질을 하려다가 벌을 받은 거야. 꽃이다. 약 올리는 남편이 보기 싫어서 저는 남편을 안방에서 내보내고 손목을 만졌는데 무척 아팠었죠.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라서 다음날에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손목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손목에 통증이 심해서 갔었는데 의사는 가슴 쪽도 침대 모서리때 부딪혀서 살짝 아프다고 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니 미세한 실금이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하더군요. 손목에는 기부스를 했는데 몸을 비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지 않으면 가슴 통증은 없었어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오른쪽 손목에 기부스를 한 채로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던 참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나 엄마 집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닭백숙을 하려는데 일찍 와. 올 때 콜라 사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었죠. 당시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간 상태라서 집에는 남편과 둘뿐인 줄 알고 퇴근 즉시 시댁집으로 오라는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병원이고 갈비뼈 손목에 금이 가서 회사도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며칠간 쉬어야겠다고 하면서 회사 일이 바쁜 때 걱정이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뭘 금 정도 간 걸 가지고 집에서 며칠씩이나 쉰단 말이까. 회사가 바쁘면 가봐야지. 퇴직할 나이도 가까워오는데 그러다가 구조조정 당하려면 어쩌려고 그러나. 갈비뼈나 손목에 금이 갔다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 누가 이쁘게 보겠나. 얼척이 없더군요. 마치 저 회사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그랬었죠.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쉬든 말든지 신경 쓰지 마요. 어디다 함부로 나한테 말대꾸인가? 어린 양도 분수껏 해야지. 옳기는 가만 보면 너무 엄살이 심하더라. 금간 정도로 어떻게 되진 않네. 형님이 시어머니 집에 왔다는데 오지 않고 병원이니 어쩌니 하는 꼴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살이요? 형님이 엄살 피지 말지 그래요? 맨날 아프다고 죽는 소리는 누가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린 양이라뇨. 말 좀 골라가면 사시죠. 형님은 그렇게 한 번씩 말하는 봄이 모양없이 하곤 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거르지도 않고 내지를 때가 있었죠. 이럴 땐 한마디 맞받아주고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게 상책이었죠. 그러던 형님이 얼마 전에 욕실 앞에서 넘어져서 척추골절을 당했다면서 시어머니가 급히 연락을 해오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저보고 함께 형님 댁에 내려가자는 말씀이셨죠. 저는 당연히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일을 뺄 수가 없다고 했었죠. 시어머니 연세가 87세의 고령이시라서 혼자서는 시외버스를 타고 가시게 할 수는 없었는데 형님 걱정 때문에 당장에 저랑 함께 가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회사에 매여있는 몸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임정머리가 하나도 없냐? 지금 그깟 회사 일이 문제냐? 다 때려치우고 나랑 얼른 가보자. 어머니 죄송해요. 전 그러시면 은수 아빠한테 가자고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끝냈었죠. 제가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전화를 받은 터라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길게 하지 못하고 끊었더니 마음이 급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신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바쁜데 어머니가 꼭 회사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하시게 해야겠어? 지금 당신 일이 중요하냐고. 누나가 119에 실려가고 응급 상황이라는데 얼른 가봐야지. 뭐해? 뭐? 119? 응급 상황이라고?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금 난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너만 이러니? 내가 집에서 노는 여자야? 별 개 뺐다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바쁘니까 끊어.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었는지 일찍 조퇴를 하고 형님 걱정 때문에 안달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이 형님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형님은 어떠셔? 그랬더니 다짜고짜로 성질부터 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가 지금 거기서 말로만 그럴 때냐? 우리 누나는 척추 골절에다가 심장병에다 앞도 안 보이고 위급하니까 빨리 내려와. 사실 남편은 다급한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다음날 급히 연차를 쓰고 형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면회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벌써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어머니를 형님 댁으로 모셔다 놨으니까 형님 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자영을 형님 대신에 잘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아니, 형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일단 저는 형님이 위급하다는 말에 급하게 내려온 터라서 간호사를 통해서 형님의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멀쩡이가 없었어요. 골절은 무슨 골절? 뭐 크게 말하면 금이 가는 것도 골절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을 수만도 없겠지만서도 살짝 실금만 갔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형님이 하도 아프다고 중내산에 하는 소리를 하니까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서야 확대를 해서 보니까 실금이 보이더랍니다. 일단 나이도 있어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도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다네요. 그리고 심장병이요? 무슨 심장병? 담당 의사가 웃더라고요. 제가 심장병에다 척추 골절에다가 위급하다고 했다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니까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가족들이 걱정하실 줄은 알지만 바로 퇴원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가슴 쪽이 아프다고 해서 심장 초음파도 해봤었는데 경미한 심장 편막증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6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흔히들 보이는 증세로 심장 근육이 노화로 인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실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담당 의사는 아직까지 검사 결과의 소견으로는 별 뚜렷한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해달라고 환자 본인 요청한 만큼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며칠만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퇴원을 권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바로 퇴원해도 되겠다는 의사의 말과 척추골절의 심장병에 위급하다는 남편의 말이 어쩜 이리도 상반되는지 정말 웃겼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내려왔으니까 면회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형님을 보고 가려고 기다렸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병원에 도착은 했는데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라. 오죽하면 119에 실려서 병원에 왔겠니. 척추가 부러졌으니 이제는 어떡하냐? 꼼짝없이 병원에 붙어서 살아야 한다더라. 네가 힘들어도 어쩌냐. 당분간 네가 순자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얘네들 고모부 밥도 차려주고 해라. 알았지? 그제서야 저를 사기쳐서 불러내린 본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제가 형님 꼬봉이에요? 사람 시켜서 하든 말든지 하세요. 시어머니 그 말에 형님이 면내고 뭐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그랬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누라 회사 일까지 다 팽개치고 내려가서 네 누나 뒤치다거리하고 네 자영 밥상 차려주고 네 엄마 시중 들라고 나한테 사기쳤지? 그랬더니 난리였어요. 사기는 무슨 사기냐며 자기 누나가 자기 입으로 척추 골절에다 심장병에 꼼짝 않고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당뇨 관리를 해야 하는 자영을 걱정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내려오라고 한 거라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했던 말을 해주자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시댁 식구들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면 좋냐고 하면서 저에게 인성이 아주 못돼 처먹었다는 둥 하는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갈비뼈와 손목에 금이 갔을 때는 형님이 금이 간 게 뭐 대수냐면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네 누나는 겨우 척추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던 실금이 가놓고 곧 죽을 것처럼 사기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3시간이나 차를 몰고 오게 하니? 제가 사기쳤네, 뻥쳤네 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면서 난리였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나 네 식구들 특히나 형님한테 참 진절머리가 난다. 그냥 이혼하자. 제가 이혼은 오래전부터 꿈꿔왔었던 건데 이번에 제대로 맘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다 컸겠다 싶었고 전부터 남편과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왔어요. 이혼은 남편이 동의를 해주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 자기 돈 관리를 해왔었고 공동재산은 반으로 딱 갈라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요. 아들들 학자금은 어차피 제 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그러는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병간호를 독박으로 맡아 살 것을 두려워했던 형님이 척추가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아서 눈앞이 안 보여서 란 핑계로 자기 엄마이면서도 병간호를 회피하는 바람에 남편과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군요. 누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골절이니 심장병이니 다 그런 거 거짓말이었잖아. 하는 수 없이 형님이 시어머니를 맡아서 병간호를 한다고 들었어요. 할 사람이 없었으니 도리가 없었던 거죠. 이혼을 조금이라도 늦췄으면 틀림없이 나에게 회사도 그만 다니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라고 틀림이 없었을 텐데 참 타이밍 잘 맞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잊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몰골이 헬쓱한 게 한 10kg는 체중이 빠져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다짜고짜로 제 두 손을 부여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은수 엄마,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이미 이혼한 전 부인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니 어이상실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병세가 차도가 없으시다니 급기야는 치매 증세까지 있어서 한시도 곁을 떠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형님이 간병인을 따로 두면서도 보살펴 왔었지만 간병인도 못하겠다고 도망쳤다네요. 거기에다가 형님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세로 급작스럽게 살이 30kg 가까이 찌면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진짜로 척추 골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혼자서 시어머니 병간호가 너무 힘이 부치다면서 도와달라고 염치 없이 왔더라고요. 정말 웃긴 짬뽕 아저씨였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까 또 그렇게 호소하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았니? 식상해도 너무 식상하다. 한 번 사기친 걸로 끝내야지. 또 같은 레파토리로 2번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니? 일 없다.
여기 오지 마라. 나 남자친구랑 함께 살고 있어. 또 한 번 찾아오면 내 남자친구가 널 어떻게 할지 나도 보장 못한다. 알았어? 꺼져라. 뭐? 남자친구라고? 너 이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남자친구야? 네가 뭔 상관이니? 별꼴이다. 그때 거실 쪽에서 제 남자친구가 진희 씨 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내다봤습니다. 전 남편인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러 왔네. 그러자 제 남자친구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인사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전 남편이 기절초풍해 하면서 놀라 자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전 남편에게 남자친구가 반갑게 손을 내밀면서 그랬어요. 반갑다, 친구야. 나 사실 진희 씨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었다. 마침 네가 이혼해줘서 잘 만나고 있다. 우린 곧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할 거야. 제 남자친구는 전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전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저를 좋아했었는데 제가 전 남편과 먼저 사귀게 되어버려서 참 많이 아쉬워했었다가 부인과 사별한 이후로 제가 이혼했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저를 찾아왔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전 남편에게 그랬었죠. 내가 네 전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만 이젠 찾아오고 그러지 마라.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내 결혼식 청첩장을 동창들한테 다 알릴 거니까 그리 알아. 그 뒤로 전 남편은 저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 덕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더니 끝까지 염치 없던 전 남편과는 정말로 잘 헤어졌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